퇴임 바로 직전인 일주일 전에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여권의 일부 주장이고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변론을 끝낸 이후에 무려 31일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으니까 헌법재판관들끼리 미뤄지고 있다는 건 이제 숨길 수 없는 전망이기도 해서요. 아예 여권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 이른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 똘똘 뭉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헌법재판소 8명의 머릿속에 조금 자리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게 지금 결국은 사법부가 특히 2심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카페트를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부분 고위 법관 출신이고요. 법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2심이 편향되지 않은 재판관들은 분명히 이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 것이고요. 예. 지금 이처럼 법리를 쪼개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이재명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정도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기각각하가 확실한 겁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텔에 출연한 주진 의원이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재명 대표 무죄를 주는 거 보니까 뭔가 상당히 폭넓게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여러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았냐.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보수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무죄로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 재판 제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까마는 예. 그래도 제가 받은 느낌은 3명의 보수 재판관이라고 하면 3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기각 아니면 각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미 3월 중에 판결이 났을 거다, 선고가 났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아마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보고 굉장히 저 재판관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왜 그러느냐? 일단은 그 판결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판결문 봤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그 만들어진 그렇게 쓰여진 판결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주진우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저렇게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약간 뭐 찜찜한 구석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것이 또는 각하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오히려 마음의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장유 변호사님, 이게 단순히 뭐 정치적으로 진보 좌파 쪽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로 똘똘 뭉치니까 이거는 이념적 문제니까 보수성의 재판관들이 이거 기각 각하 줄 거다라는 이념적인 거 말고도 실제로 이게 윤 대통령 석방 혹은 이재명 대표 무죄를 보니까 생각보다 법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지지 않은데 기각 각하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을 상당히 폄훼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 오해를 자초할 수 있다. 지금 주진우 의원 주장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평생 법관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법리에 밝으신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생각을 하실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파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원래는 파면시켜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판결 보고 안 되겠다. 우리가 뭉쳐야 되겠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을 원래 A에서 B로 바꿀 수도 있는 집단이라고 폄훼하는 건가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이 논리 구조 자체가 상당히 비약이기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한 희망회로 정치적으로 오버를 사법부까지 끌어들이면서 하는 건 맞지 않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 소속 정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뭐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법리문만 아니라 이념적으로 평생 법관, 20, 30년 법관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폄훼하는 거다라는 게 장유희 변호사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만 보수 재판관들이 더 뭉칠 거고 아예 일각에서는 아니 어느 누가 윤 대통령 석방을 예상했냐 혹은 한도수 총리까지 먼저 선고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무죄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예상한 사람 많지 않지 않냐. 결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렇게 3명이 키맨이다. 5대3 이 얘기는 또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텐데 여론조사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탄핵 심판 결정 기대. 물론 이 헌재 판단은 8명이 하는 겁니다만 인용 47. 그런데 기각과 각하도 만만치가 않아졌고 합치면 과반이 조금 넘는다. 이 분위기 혹은 이재명 대표 무죄. 과연 윤 대통령의 흐름에게는 유리한지 말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 조사가 조금 튀는 조사입니다. 예. ARS로 한 조사이고요. 예. 한국갤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그 전화 면접 조사와는 좀 결과와는 좀 다른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놓고서 좀 이 논평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ARS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때 조사한 때가 24일, 25일입니다. 이때가 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기각을 했던 바로 예. 그 시점이고 그 이전에 9대0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기각이나 각하로 이렇게 판단되어 나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어떤 횡포가 증명되는 과정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나 특히 보수 지층들이 이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기각 각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걸로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 조사만 놓고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 각하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전체적인 다른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결과에서 좀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좀 흐름을 더더욱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있어요. 아까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뭔가 이재명 대표 무죄로 작용과 반작용으로 똘똘 뭉칠 거다라는 게 주진우 의원의 얘기였다면 이 5대3 기각 가능성.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변론 심리만 한 달이 더, 변론이 끝났는데 한 달이 더 지났고 지금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는 단 하나. 5대3으로 갈리기 때문에 사실상 선고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인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 파면,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위한 최소 인원 헌법재판관은 6명입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다음 시나리오도 보겠지만 특히 지금 이 의견 충돌과 진통이 있는 건 지금 5대3으로 갈렸기 때문에 9명이 완전체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된다. 이런 게 어제 오늘 법조계에서 많이 나온 예상과 관측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예. 또 한편의 원인은 이 헌법재판소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더십 부재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의 어떤 이 리더십이 사실상 별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아마 제가 주변에 취재해 보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갈릴 때는 헌법재판소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뭐 중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판결이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때 딱 4대4로 갈렸거든요. 사실은 그 사안은 이미 이 자체가 기각인데 문제는 4대4로 즉 4명이 인용 의견을 냈어요. 그것도 문영배 소장을 대행을 비롯해서 이 소위 진보 재판관들 4명이 인용을 했단 말입니다. 예.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뭔가 중재를 해서 일단 전체로는 기각을 하고 예.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으로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보면 관례였는데 딱 4명 인용 4명 기각 이렇게 판결났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물론 사안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 판단에 있어서의 어떤 지금 이 다툼 자체가 보면 사건 자체에 대한 다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 취소로 인한 증거 관계에 대한 어떤 다툼도 있고 그다음에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소위 진보 쪽과 보수 쪽이
상당히 좀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측면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시나리오가 5대 3이다. 5대 3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면 문영배 대행이 이거를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진보 쪽에서는 예. 뭔가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판이 있으니까 계속 시간을 끄는 거고 예. 만약에 이게 끝까지 이게 이런 5대 3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일각에서는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아예 선고를 안 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지금 예상. 많지 않지만 시나리오 중에 있긴 하죠. 그렇죠. 그래 버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 정진이 계속되고 예. 6명 체제가 돼버립니다. 6명 체제가 되면 이 2명에 대한 후임자를 사실상 지금은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선정 작업이 순조롭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지금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예. 만약 한덕수 대행 임명하려고 그러면 야당은 또 탄핵할 겁니다. 아니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안 했는데 그렇죠. 국회에서 인준 안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결국 있습니다. 타협점은 뭐냐면 예. 마은혁 임명할 때니까 이 2명도 인정해 주라. 예. 뭐 이런 식의 타협점들도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계속 마은혁 후보자를 강조했던 이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5대 3의 균형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추정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정 혹은 아까 이현정 의원이 개인적으로 취재하셨을 때는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권한 대행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류가 없지 않냐. 5대 3 기각 결정 때문에 지금 팽팽하기 때문에 쉽게 선고를 내지 못한다는 시나리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최영주 대변인, 네. 뭐 5대 3인지 저도 8대 0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동안은 수면 아래에 있다가 실제로 지난 그 한덕수 총리 건 때 정계선, 김복형 두 사람이 거의 180도 다른 법 해석을 하면서 수면에 올라왔고 그럼 이게 만약에 똑같은 잣대로 들이밀었을 때 지금 내부에서 윤 대통령 건도 이렇게 되니 5대 3 선봉에 뭔가 정계선, 김복형이 있지 않냐라는 시각 때문에 아까 5대 3 기각으로 지금 묶여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논란들,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비교들을 하고 있는 이런 논란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일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은 다른 사람보다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좀 조속히 하기로 해놓고 나서 예. 자꾸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이거를 이제 선고하다 보니까 이런 추측들이 남았는데 예. 한덕수 총리가 판단받은 탄핵 심판의 안건과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재판관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의견이 각각 분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어요. 다만 저는 정계선 재판관과 김목현 재판관의 이 축은 이 뭐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김목현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은 거를 위헌 위법이라고 보지 않고 예. 즉시라는 상당 시간에 대해서는 이유를 들어서 위헌 위법이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26일 12시 56분에 통과된 작년 12월 26일. 작년 예. 그렇죠. 11월 20일 통과된 게 4분 만에 뒤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해라라는 걸 왔을 때 만 하루 정도 걸렸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탄핵도 하루 만에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상을 가지고 위헌 위법을 하고 둔 이 부분은 예. 즉시 상당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걸 위법으로 봐야 되나 너무 그 생각할 시간들이 없었다라는 측면이지. 저는 사실상 김복형 재판관도 예. 지난번에 그 최상무 권한대행에 있어서 그 인용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서 맥은 똑같다. 알겠습니다. 다만 본인도 좀 새로운 시각의 입장의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계선 재판관과 김목현 재판관의 의견이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서로 각각 다른 의견을 냈다라고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판단에 있어서의 진보 보수의 성향을 나눈다는 거 좀 예. 무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기각과 각하를 바라는 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예측 정도로 저는 희망 섞인 예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런데 저희가 헌재 관련 소식을 이어가는 와중에 검찰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뭐 예정된 수순이긴 합니다만 검찰도 즉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에 불복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자면 어제 낮 한 3시 40분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가 거의 내려졌거든요. 만 26시간 만에, 26시간 만에 검찰이 곧바로 대법원에 선고를 했습니다. 어제도 뭐 법감정 혹은 그
상식과 괴리가 있다는 검찰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1심이 완벽히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부주에 대해서 검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에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검찰의 상고 소식도 한번 같이 겹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대3으로 뭐 5대3이면 그냥 선고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런 의견들이 너무 대립하다 보니까 아직 헌재가 선고를 못하는 거 아니냐.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이현정 의원, 서영주 대변인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문영배, 이미선 4월 중순에 퇴임하는 이 사람들이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 이 부분도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판결을 해온 경과를 보면 탄핵 인용으로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 있을 때 재판을 해서 탄핵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의 많은 비난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차라리 선고하지 않고 내 임기의 평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거를 남기고 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영배 소장이 본인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던데 가능성이 그런 이야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어요. 저도. 그런데 조금 불안감은 좀 듭니다. 이제 검사 출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얘기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얘기도 본인도 들었고 이런 부분일 거예요. 문영배, 이미선 저도 참 헌재 재판관들 이념 뭐 진보네 보수네 중도네 나누는 거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현실이 됐으니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퇴임 전에 선고를 내리는데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내렸을 때에 대한 본인들의 부담감 때문에 그 부담보다는 그냥 퇴임은 퇴임대로 하고 나머지 6명이 헌재를 어떻게든 뭔가 의견을 모으면 좋겠다. 이런 분석 장윤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곽규택 의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법관으로서 평생 살면서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에요. 이게 그냥 본인들 인식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리고 헌법의 질서의 관점상 피청구인의 지위가 상당히 높을 때 그게 대통령입니다. 그때 조속한 판결도 필요하고 굉장히 심대한 무게를 갖는다라고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이게 내 뜻과 다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거 다르게 나오는 거는 내 정치적 책임으로까지 불똥치는 게 싫으니까 나 그냥 나가련다. 이거는 사실상 상상하기 너무나 어렵고요. 이거는 사실 이 지위까지 올라온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오독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부분이 나올 거고 저는 평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인용 기각에 있어서 그렇게 엇갈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판결 이후에 갈라졌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갈라질 거다. 아니요. 오히려 법률 쟁점은 전혀 겹치지 않는 게 팩트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조인이라면 그리고 법률과 상식과 헌법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 그냥 불법 계엄 면허증을 내주는 그런 결정으로 이 헌법재판소가 현재 갈리고 있다?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5대3이든 4월 18일 선고 안 하고 퇴임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까 지금 잠깐 나갔다가 빠진 새로운 내용 한번 자막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혁신 변호사님. 네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4월 18일 전까지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40여 후보자 9명을 채워서 뭔가 5대3을 6대3으로 만드는지 뭐 이런 부분을 할 때니 이재명 대표가 문영배 권한대행에게 버티고 있어라라는 시그널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거는 원칙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인 거죠. 아니 명색이 헌법재판관이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사람한테 아무리 제1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조금 전에 이현종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영배 재판관한테는요 리더십이 없어요. 예. 왜 리더십이 없는가? 본인이 스스로 자초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A4 용지 딱 들면서 대본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본에 따라서 그 재판 진행하는 사람한테 무슨 리더십이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압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압박보다도 본인이 스스로 길을 잃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요? 문영배 재판관이요. 예. 스스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나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요. 예. 지난 1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1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설 연휴가 있었다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25일에 변론 종결이 됐는데 이제 4월 정도에 그 선고가 난다고 해도 예. 얼마나 웃긴 일이 되냐면요. 심리에 걸린 기간하고 변론 종결하고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똑같아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심리 몇 번 더 해가지고 심리를 더 충실하게 했었더라면 선고가 더 제대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자초한 사람, 뭐 지금 뭐 문영배 재판관이 판사부 한 30년 가까이 하고 헌법재판관 권한 대행으로서 퇴직한다고 해도 예. 본인 커리어, 판사로서의 커리어의 마지막에 아주 오점을 남기고 끝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일 거예요. 5대3의 뭐 정당성 혹은 대표성 이렇게 기각을 만약에 이게 뭐 맞는지도 저도 모르겠지만 기각을 내려버리면 대통령이 복귀하면 그 후 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판단 때문에 9명이라도 뭐 그렇게 되면 6대3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장동혁 의원의 주장은 모르겠어요. 하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해서 6대3을 맞추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간도 지체되고 현재 지금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5대3 아니냐. 그러게요, 참. 별다른 시나리오가 다 나옵니다. 저희가 가진 정보도 부족하고 하지만 시간만 끌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 반응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현정 의원님. 네. 다수 의석을 지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까지 하게 되면 누구도 견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게 아마 보수 재판관들을 뭉치게 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막을 수 있는 건 좀 윤 대통령뿐이다. 그래서 용산에서도 사실 꽤 기각 각하 가능성을 무죄 이후에 더 높이 본다는 해석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원래 높게 봤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렇죠. 원래 계속 뭐 대통령실은 당연히 기각 각하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제 문제는 이 어떤 사안 자체의 내용보다는 힘의 관계, 그러니까 헌법재판이라는 게 예. 이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있겠지만 그게 플러스 알파에서 어떤 정무적 판단도 같이 하는 게 이제 헌법재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변화된 환경이 꽤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떤 결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제 항소심에서 만약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아마 흔들리는 위상 뭐 그렇게 돼버리면 아마 이제 보수 재판관들 중에서도 인용을 하더라도 예.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흠결이 있기 때문에 후보로 나오더라도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별로 마음의 부담은 좀 줄어든다 이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지금 어제 판결로 해서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온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사법적 리스크 없이 이제 지금 만약에 대선에 임하게 되는데 사실상 대선 가도가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보수 진영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싸움 해보나마나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우려 이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작용을 했고 예. 뭐 그렇다면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도 소신대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또 생각도 보수 이 재판관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즉 판단의 어떤 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좁아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가능성 특히 지지자들도 예전에는 대통령 탄핵을 많이 이제 이 인용을 주장했던 내부의 지지자들도 이런 식이면 이건 오히려 기각되는 게 낫겠다. 예. 즉 시간을 버는 게 낫겠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많이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저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제까지만 정확히는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기 전까지 이른바 쌍탄핵,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 다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인데 뭔가 그 기류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속 파면을 외치는
신속 심리를 외치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혹은 민주당 내부 기류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거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이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헌법재판소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그러니까 신속 심리가 아니라 선고가 아니라 신속 파면을 외치는 박찬대 원내대표인데요. 소영재 의원, 제가 이게 궁금해요. 네. 그동안 민주당은 아니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하고 한덕수 최상목 탄핵권은 별개의 문제고 이건 임명을 안 한 두 사람에 대한 문책이니까 쌍탄핵해야 된다라는 게 지난주 무죄 직전까지 흐름이었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 이건 개인적인 견해다. 슬그머니 감추는 게 그럼 뭡니까? 이거 무죄랑 또 쌍탄핵도 관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 판단은 뭐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있는 것이고 예. 당내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은 마땅해야 된다. 참 권한대행이 고약하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가 헌재에서 위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 한 달째 만약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헌정을 우롱하고 농단하는 이런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탄핵을 해도 마땅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우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많이 탄핵을 해서 정치적 부담이 많을 테니 나를 탄핵할 수 있겠어? 할 테면 해봐. 나는 계속해서 위헌을 저지를 테니까 한번 할 테면 해봐. 이런 식의 어떤 기류가 읽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무죄 이후에 또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임명에 대한 거를 보자라는 예. 당내 의견이 높습니다. 예. 예를 들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예. 일단은 만약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임명을 하게 된다면 예. 굳이 어떤 이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조금 속도 조절하자는 것이지 이게 뭐 이재명 대표 2심에 무죄가 나왔으니 뭐 여유로워졌다. 아니 갑자기 이제 뭐 정치적 생명이 정말 최대 위기였다가 갑자기 부자 몸조심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제도 뭐 오늘 원래 27일 발의된 탄핵안 본회의에 붙이겠다고 공언했었는데 뭔가 쌍탄핵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해서 민주당 기류를 제가 서영주 대변인께 질문을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거에 유리하다는 일부 여권의 시각, 글쎄 맞을지 틀릴지 첫 번째 이슈에서 한번 심층 분석해봤습니다.